형, 응. 형 지금 벌크업 하고 계시잖아요. 응. 이번에 벌크업 하면서 체중이 몇 킬로 올랐죠? 뭐야, 찍는 거? 네, 지금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센터 오픈할 때 79였다가 지금 94 됐으니까 15kg 올랐지. 와, 그래도 15킬로면 열심히 많이 올리셨네요. 열심히 올렸지.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 이번에. 힘들더라. 저번부터 계속 구독자님들이 그 벌크업 하면서 먹고 있는 식단이랑 운동법 좀 알려달라고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응. 이번에 좀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그 댓글 나도 보긴 봤는데, 근데 지금 그걸 지금 이렇게 찍는다고? 네. 이거 센터 존나 못 먹어. 아, 괜찮아요. 그 네 생각이고 미친 새끼야. 구독자들이 괜찮아. 그러면 형 아무리 그래도 누워서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고 좀 앉아서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일어서서. 근데 진짜 얘기해?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일단 벌크업 할 때 해야 되는 거랑 안 해야 되는 것만 구분을 잘하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 식단할 때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식단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이 상태로 영상을 내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이랑 나레이션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첫 끼는 보통 계란으로 많이 먹는데, 계란 같은 경우에는 식감이 부드럽다 보니까 퍽퍽한 닭가슴살 아침에 먹기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흡수율도 좋고 하니까 첫 끼는 보통 계란 이렇게 스크램블 해서 여기다가 이제 간장 딱 2스쿱을 올리면 이게 또 맛있는 간장 계란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첫 끼 같은 경우에는 계란 9개, 흰쌀밥 400g, 거기에 간장 조금 해서 이렇게 첫 번째 끼니를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엔 닭가슴살이랑 햇반으로만 식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나이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양하게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서 이렇게 첫 끼는 계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끼니는 닭가슴살과 햇반입니다. 식단의 기본적인 존재죠. 두 번째 끼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센터에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과 햇반으로 두 번째 끼니를 보통 먹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깨끗한 식단인 닭가슴살과 햇반을 하루에 2끼 정도는 먹어줘야 벌크업을 하면서도 몸이 지방이 너무 끼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벌크업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깨끗한 닭가슴살과 햇반, 이런 식단을 꼭 넣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먹는 단백질량과 탄수화물량을 맞추려면 닭가슴살 300g에 흰쌀밥 400g 이렇게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닭 3봉지에 흰쌀밥 200g짜리 2개를 먹어주면서 두 번째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끼니입니다. 보통 세 번째 끼니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끝내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을 끝내고 나면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게이너로 보통 대체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제가 게이너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게이너 1스쿱과 프로틴 2개, 그리고 부족한 탄수화물을 채워줄 흰쌀밥 300g 이렇게 같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프로틴이랑 밥이랑 이렇게 같이 먹는다고 하시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는 이제 맛을 통해서 미식가가 아니잖아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래도 영양분을 때려 넣는다, 이걸 넣는다고 하거든요. 찔러 넣는다, 그런 개념으로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맛을 생각하다 보면 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런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영양 성분만 맞추면 된다. 대망의 마지막 끼니입니다. 보통 시간 여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끼니를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좀 좋아하게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양파도 썰고 이렇게 해서 닭도리탕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황 몇 타치? 대파 넣고 하면 이제 맛있는 닭도리가 완성이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닭가슴살로만 단백질을 해결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보니까 단백질 양이랑 탄수화물 양만 어느 정도 좀 맞춰주면 크게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닭도리탕이나 이런 걸 먹는 건 아닌데, 식단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찜닭, 아니면 가끔 대패 삼겹살, 수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백질만 어느 정도 양을 맞춰주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생각보다 식단을 어느 정도 한 2끼 정도를 가져가 준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살이 많이 찌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재밌게 벌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식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통 한 2끼 정도는 제가 일반식, 그리고 2끼 정도는 식단을 하면서 몸을 올리고 있는데, 전에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벌크업 했을 때는 물론 당연히 그게 더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서 꼭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은 진짜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겁니다. 일단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드셔야 아무래도 깨끗하게 몸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경 쓰면서 몸을 만드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식단은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데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고. 좀 더 상황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걸로 좀 바뀐 그런 느낌이네요. 그치. 옛날에는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이것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좀 상황에 맞게 조금 변화를 주긴 한 거지. 그래서 꼭 지켜야 될 건 지키면서.
식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운동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야기 해줄 수 있으세요? 운동도 똑같아. 막 나 같은 경우는 막 벌크업을 한다 그래서 막 운동을 엄청나게 바꾸진 않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일단 네, 이제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평소에 제가 하는 루틴이랑 루틴 자체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여기서 달라지는 건 초점입니다. 제가 뭐 시즌에 들어가면은 막 고중량을 꼭 고집하진 않는데 비시즌일 때 특히 벌크업을 할 때는 꼭 고중량에 많이 집중을 해요. 제가 꼭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들을 모든 운동에 배치를 합니다. 가슴 같은 경우엔 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 등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나 바벨로, 랩풀다운도 최대한 제가 높은 무게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스미스 머신 오버헤드 프레스, 팔 같은 경우엔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랑 바벨컬,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 스쿼트, 이렇게 꼭 한 종목씩은 고중량을 많이 다뤄주는 종목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몸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벌크업을 하면 체중이 증가하는데 그거에 맞게 수행 능력도 따라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체중은 올랐는데 수행 능력이 제대로 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벌크업이 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항상 내 체중이 오르는 속도와 중량이 오르는 속도를 어느 정도 좀 비교를 해보면서 하시면 성공적인 벌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중량을 좀 높게 설정을 하려고 하면서 수행력 증가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수행을 하는 거고, 이제 시즌에 들어가면서 더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루틴을 바꾸겠지.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몸을 올릴 때 과정에서는 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되게 잘 맞았고 몸도 잘 올라오고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완전히 매몰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운동에 매몰을 할 수 없고 일이 1순위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그러니까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쓸 건 아니잖아. 아니 이거 처음부터 이야기 들었잖아요. 저 진지하다고요. 아니 이걸 진짜로 쓸 거라고? 근데 이거 제가 좀 이따가 편집해서 영상 만들 겁니다. 일단 이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단 지금 어차피 식단할 시간 됐으니까 식단을 좀 하고 식단하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단 지금 식단해야 돼. 일단 밥 먹자. 네.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식단과 운동을 하면서 벌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을 하면서는 닭가슴살과 햇반과 같은 완벽한 식단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주되 하루에 꼭 섭취해야 하는 끼니당 단백질량과 탄수화물량은 지켜가면서 먹어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 지방은 끼긴 하지만 선을 넘어갈 정도의 지방량이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벌크업을 하면서도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닌 영양 성분을 신경 쓰면서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백질량이 부족하다면 꼭 추가적으로 채워주는 것, 차라리 더 먹더라도 총 칼로리는 정해놓은 양보다 적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본 식단은 지키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먹는 형태로 식단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좀 더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에는 결국 수행 능력이 체중이 느는 만큼 올라야지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운동 강도는 똑같은데 많이 먹어서 체중이 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점진적 과부하라서 수행 능력이 똑같은데 체중만 오른다면 사실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 능력이 오르는 척도는 간단히 보면 중량이 늘거나 같은 중량을 더 많은 횟수를 할 수 있게 되거나 같은 중량, 같은 반복수를 하더라도 고립과 세트 진행 시간 자체가 늘거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게 가장 확실하게 수행 능력이 올랐는지 파악하는 데 편한 것 같아서 중량이 오르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행 능력이 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세트 수나 너무 많은 빈도보다는 확실히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주고 세트 자체도 조금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나름 만족할 결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벌크업해야 여름에 몸 나오는 거 아시죠? 올해에는 더 많은 근육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조준이었습니다.